안녕하세요. 다세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테러입니다. 그러면 먼저 테러의 기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합니다. 테러는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Sea Shepherd Conservation Society. 는 특정 국가의 과도한 불법 포경을 막고 고래보호 운동을 한다는 의도는 좋았죠. 하지만 하고 많은 과격파 환경단체들 중에서도 이들이 유독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이유는 거의 테러 수준의 선을 넘는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불법 포경을 저지른다지만 일단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지독한 냄새가 나는 썩은 버터를 병째로 던지거나 포경선 선원의 눈에 레이저를 쏘거나 배에 올라타 탈취를 시도하거나 유망 그물을 멋대로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정말 심각해 보이죠? 하지만 이 정도는 겨우 애교예요. 정박해 있는 포경선에 구멍을 뚫어 가라앉히거나 흡착기뢰로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거나 아예 배를 직접 충돌시키는 무모한 그리고 아주 나쁜 전술을 구사하기도 해요.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포경기지나 고래고기 가공시설에 대한 사보타주도 가한 적이 있어서 해석에 따라 테러단체라 볼 여지가 있죠. 여기서 사보타주란 파업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 의도성이 있을 것, 민간인을 표적으로 할 것, 국가 혹은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할 것, 폭력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테러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911 테러가 있죠. 발생 일자를 따서 9.11 테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 사이에 일어난 항공기 납치 동시 다발 자살 테러로 인해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 가 공격을 받은 대참사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66명 전원 사망,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사망 또는 실종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망 또는 실종 2,500에서 3,000명이 발생하는 등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명피해만도 2,800에서 3,5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로는 세계무역센터 건물 가치 11억 달러, 테러 응징을 위한 긴급 지출한 400억 달러, 재난극복 연방 원조액 111억 달러 외에 각종 경제활동이나 재산상 피해를 더하면 화폐 가치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죠.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당시 미국의 항공보안은 지금과는 달리 구멍투성이었는데 탑승객 신원 파악조차 제대로 안 한 건 물론이고 조종실문도 잠그지 않았고 심지어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소지품까지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테러와의 전쟁과 9.11 테러의 전조를 감지한 정보기관들은 90년대부터 테러를 큰 위협으로 여겨 우려하고 있었대요. 실제 93년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대사관 테러와 USS 콜 테러 사건 등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알카에다와의 전쟁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죠. 정보기관 일선의 판단과 우려에 비해 미국은 소련 붕괴 후 찾아온 90년대의 대호황의 국가도 아닌 일개 테러 조직 따위가 초강대국 미국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죠. 두 번째로 프랑스 파리 테러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시내 6곳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및 대량 총격 사건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자행하였습니다. 사망자는 130명 이상,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테러의 총책임자는 18일 프랑스 경찰 특수부대에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2015년 1월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11월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프랑스가 연이어 테러 표적이 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우선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어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교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IS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프랑스 국내 정책도 이슬람 과격 세력을 자극한 것으로 추측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테러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테러는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군인, 정치인 등 특정 인사만 노리기도 하고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해를 가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둘 다 테러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군인 주로 특수전 부대 이 전선 후방에서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테러로 분류되죠. 대부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희생자로 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심리적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어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도 테러리스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비전 그딴 거 없는 무대뽀적인 보복적 테러 때문에 현대의 테러라는 의미가 매우 부정적으로 변해서 좀 기분이 나쁠 뿐이지. 독립운동은 사전적으로 따졌을 때 매우 정석적인 테러 행위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백범 김구나 약산 김원봉 등의 활동, 무정부주의 계통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등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테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각종 활동선언 등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중간에 민간인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어서 그들의 활동 중 현대의 관점에서도 테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김자진 진영이 신민부는 제만독포 테러에 연관되었고 김부도 치아코 사건 때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살해한 전적이 있고 해방 이후 백색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사전적 분류가 아니라도 김구와 비슷한 행위를 했던 의열단은 테러 행위로 독립을 수행한다라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칭하며 말한 바 있으며 독립운동가 싸이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보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테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